서울역 광장에 찬 바람이 불던 그날 오후 이서윤은 딸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 한쪽 어깨에 짓눌린 짐 가방, 그리고 손을 꼭 잡힌 채 종종 걸음을 치는 5살 배기 아이. 군중 속에서 그 세 가지가 하나의 풍경으로 합쳐지던 순간 서윤의 발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듯, 아니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빠르고 불안하게 움직이는 그 눈빛이 서윤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25년을 금융범죄 현장에서 보낸 그녀가 수천 번 보아온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려는 사람의 눈. 그날이 오기 전까지 서윤의 하루는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골목 안쪽 낮은 지붕들이 어깨를 맞댄 동네. 서윤이 자리를 잡은 것은 은퇴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2칸에 마루가 딸린 단층 집이었는데 그 작음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생 서울 도심의 사무실과 조사실을 오가며 살았으니 이제는 창문을 열면 옆집 담쟁이 덩굴이 보이는 이런 집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침이면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불광천 산책로를 40분 걷고 돌아오는 길에 단골 문구점 앞에서 주인 할머니와 두어 마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 상담 봉사가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로 막막해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단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특별조사관으로 25년을 보낸 경력이 이런 곳에서 쓸모가 있다는 것이 서윤은 묘하게 기뻤습니다. 저녁마다 딸과 통화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지아는 성북구에서 남편과 아들 준우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회계법인에 다니는 꼼꼼한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에 밝고 일처리가 야무졌는데 그 성격이 직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서윤은 대견스러웠습니다. 통화는 보통 20분 남짓이었습니다. 준우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그렸는지, 지아가 요즘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윤은 그 소소한 이야기들을 받아 적듯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마루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한참을 그대로 있곤 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득 찬 것이 천천히 가라앉는 듯한 그 감각이 좋았습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통화 시간이 줄기 시작한 것이 그해 초겨울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바빠. 내일 얘기해도 될까?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겼습니다. 연말이면 회계법인이 바빠지는 것은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5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해졌으며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요. 지아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엄마. 그냥 바쁜 거예요.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동안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서윤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에서 일한 세월이 그만큼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임원도 있었고 서류 하나로 노인의 재산을 통째로 빼앗은 기획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창하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분노하는 척하며. 서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거짓말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이 너무 빠를 때, 대답이 너무 정확할 때, 그리고 목소리에서 어떤 무게가 빠져나가 버릴 때, 그때 진실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서울역 근처 약국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출구를 막 빠져나오는데 광장 건너편 인파 속에서 무언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한쪽으로 기운 가방, 그리고 작은 손을 꼭 쥔 채 걷는 두 사람. 서유는 멈추었습니다. 지아였습니다. 그리고 준우였습니다. 딸의 코트는 작년 봄에 서윤이 함께 골라준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깨 솔기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묶지 않은 채 바람에 흩어졌고 걸음걸이는 서두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우는 엄마 손에 이끌리며 작은 보폭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선물한 빨간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서 그 두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찬 바람이 광장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손에 든 약국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막 단서를 발견했을 때의 조용하고 냉정한 그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딸의 말 바깥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건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신호가 6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7번. 그러다 통화 연결음이 뚝 끊기며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뒤편에서 준우가 무언가를 부르는 소리가 아주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서울역에서 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봤어요? 응. 준우 손 잡고 가는 거.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깨는 쪽이 더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서윤은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돼. 다음 날 오후 2시 불광동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퍼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얼어있는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컵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지아는 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말해봐. 그 한마디에 지아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요. 서윤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준 차는 어디 갔니? 지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작년 생일에 중고로 장만해준 흰색 소형차였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지아가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차가 지금 어디 있는지 딸이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 두 개의 사실이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지아야.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지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한 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시작은 1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숙이 지아에게 처음 말을 꺼낸 것이 그 즈음이었습니다. 성북구 단독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서윤의 친정 부모님이 남긴 그 집을 지아는 외조부모 기일마다 혼자 찾아가 마당을 쓸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최영숙은 처음에는 애둘러 말했습니다. 부동산이 요즘 어떻다더라. 집을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온다더라. 그러다 언젠가부터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명의를 바꾸자고. 시댁 쪽 자산과 묶어서 관리하겠다고. 지아가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영숙은 지아의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아가 서류를 조작해 공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이었지만 말이 퍼지는 데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상사에게 불려갔고 소명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최영숙은 다시 말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준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당신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그 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대부분이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명목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놓아야 했습니다. 도윤 씨는? 서윤이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엄마 말대로 해요. 중간에서 뭔가 하는 척은 해요. 근데 결국엔 항상 끝을 맺지 못한 문장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서윤은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다시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것은 1시간쯤 뒤였습니다. 지아는 준우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골목 입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지아의 어깨는 어제보다 조금 더 처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을 코트 주머니 깊이 넣고 낯익은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짜 채무 문서, 회사에 넣은 허위 제보, 월급 흐름, 그리고 명예 이전 시도. 낱낱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각들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25년 동안 서윤은 수많은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정교한 것들은 언제나 처음에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광천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골목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을, 지아가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1년이었습니다. 딸이 혼자 견딘 시간이.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조를 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서랍 안쪽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접힌 수첩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안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했습니다. 서윤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김영준. 경제범죄 수사관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조사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박소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습니다. 금감원 협력업체에서 일할 때 두어 번 함께 작업했습니다. 꼼꼼하고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편에 이름 옆에 별표가 하나 붙은 번호. 오현수 변호사. 부동산 전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세 번호를 각각 눌렀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데 각각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만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인데 사기 사건 하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세 사람 모두 군말 없이 응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윤이 섣불리 연락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복지관 근처 조용한 사무실에서 네 사람이 처음 모였습니다. 형주는 서류 묶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연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현수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 씨 명의로 된 채무 서류가 있어요. 2건. 작년 봄에 작성된 건데 날짜랑 서명 위치가 좀 어색합니다.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아의 필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글씨가 동글동글하고 자간이 넓었습니다. 서류 위의 서명은 좁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이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최영숙 씨 명의로 된 이메일 계정에서 부동산 이전 계약서, 초안이 2차례 작성되었습니다. 인쇄 기록도 남아 있고요.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지아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현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긴 한데요.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기소까지 가기 어려워요. 상대가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직접 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의 시선이 서윤에게 모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를 따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수 변호사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정 수사는 수사기관 권한입니다. 민간에서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어요. 형주는 팔짱을 꼈습니다. 경찰 쪽에 넘기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 내사는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소연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지아 씨가 보내준 거요. 최영숙 씨가 직접 이야기한 것들인데 음질이 좋지 않아서요. 증거로 쓰기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서윤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사건에서 바로 이 지점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순간. 증거는 흩어져 있고 상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시간은 피해자 편이 아닌 순간. 그럴 때마다 서윤이 선택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아가 집을 넘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상대가 직접 계약 자리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 입으로 말하겠죠. 현수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동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협박 발언이 나온다면요.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 씨가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눈물을 닦던 손등, 끝을 맺지 못한 문장, 그러나 끝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앉아있던 그 모습을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지아가 받았습니다. 엄마,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이틀 전보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윤은 말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방법을 찾은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번만 더 버텨줘야 해. 전화 너머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바람에 흔들렸는데 오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약속은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성북구 미아사거리 인근의 작은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매물 사진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고 문 위에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건물을 이틀 전에 미리 찾아왔습니다. 안쪽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출입구가 하나인 것, 대기석과 상담 테이블 사이의 거리, 창문의 위치, 그리고 경찰과 마지막 협의를 끝냈습니다. 형준이 연결해준 담당 형사는 군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짧게 말했습니다. 협박 발언이 나오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지아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섭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하고 싶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와 헤어지며 지아는 무릎을 굽혀 준우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준우는 엄마 얼굴을 잠깐 올려다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5살짜리가 알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빠른 발걸음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지아가 들어선 것은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서윤과 미리 맞춰둔 것이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해야 했습니다. 최영숙은 이미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코트에 진주 귀걸이, 단정하게 세팅된 머리. 늘 그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자리를 갖추는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입술이 약간 말라 있었습니다.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이 그대로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지아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아는구나.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의 이전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2달 전에 소연이 찾아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목소리가 낮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눈을 들어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최영숙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팔짱을 풀었습니다.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최영숙은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질질 끌어봤자 내가 더 힘들잖아. 애 문제도 있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네, 엄마도 한 번 당했잖아.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서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2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신분증을 가진 사람과 그 뒤를 따르는 형준이었습니다. 최영숙 옆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형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하고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지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도 최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협박 및 사기 공모 혐의. 최영숙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 남자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 창밖에서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던 서윤은 형준의 문자를 받은 것이 3시 22분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아가 부동산 사무실을 나온 것은 4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서윤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윤을 보자마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마른 담쟁이 덩굴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지아가 먼저 걸었습니다. 서윤의 팔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무서웠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알아.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서윤은 딸의 보폭에 맞추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윤은 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비로소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큰 길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지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나갔습니다. 최영숙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서 감정 결과 그리고 지하 회사에 넣은 허위 제보 기록이 차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연이 복원한 이메일 내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2달에 걸쳐 수정된 흔적, 그리고 최영숙이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 및 사기 공모.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도윤은 조사 과정에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아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더 이상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1년 동안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지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곁에 없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우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빨간 장갑을 낀 아이가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니었지만 지아는 잠시 멈추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은평구로 이사했습니다. 서윤의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는데 남양이라 오전 내내 햇살이 들었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우의 장난감 상자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짐을 풀던 날 저녁 서윤이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지아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부를 넉넉히 넣은 간이 조금 심심한 된장찌개. 준우는 새 집이 신기한지 온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서윤은 부엌에 서서 찌개를 뜨며 준우의 뒤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아이는 창문 앞에 멈추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고양이 있어요. 서윤이 다가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벼락 위에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가 유리에 손바닥을 납작하게 붙였습니다. 고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올까요? 서윤은 말했습니다. 글쎄, 오고 싶으면 오겠지. 준우는 잠시 고양이를 바라보다가 뛰어가 버렸습니다.
서유는 혼자 창밖을 조금 더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아의 직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 인사에서 지아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것은 서윤이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지아의 문자는 짧았습니다. 엄마, 나 팀장 됐어요. 서윤은 골목 한가운데 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단골 문구점 할머니가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좋은 일 있어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딸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준우가 앞서 뛰었습니다. 연두색 바람막이를 입고 강변 자전거 도로 옆 잔디밭으로 향했습니다. 지아와 서유는 그 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이 햇살을 받아 잔잔하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자전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서윤이 걸음을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지아는 그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서윤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준우가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아 신발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예전에 사기꾼들 잡는 일을 했잖아. 지아가 웃었습니다. 짧고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았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꽤 꽉 묶었습니다. 준우는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갔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웠어.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제일 중요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강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서윤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지아가 손을 뻗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서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딸의 손길을 받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서윤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아의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은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왔어? 지아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준우가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기 아저씨가 연날리는 거 있어요. 우리도 해요. 지아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희, 어디 있어? 준우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사줘요. 서윤은 잠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서윤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그 눈이 서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준우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토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내 다시 잔디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연두색 바람막이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25년 동안 서윤은 수많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서류 더미와 조사실, 긴 회의와 짧은 판결.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 남을 것이 무엇인지 서윤은 지금 이 순간 알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뛰었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